오늘 수업은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하고 있었죠? 네, 제미나이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임스 나만의 제미나이 만들기까지 한번 해봤었어요. 오늘은 제미나이가 우리 갤럭시 휴대폰에 굉장히 연동이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우리 목소리를 제미나이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불러서 얘 가지고 이런저런 우리 갤럭시의 기본 기능들을 사용해보는 거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노 이제 챗GPT, 제미나이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노라는 친구를 활용해서 AI로 노래 만들기 한번 해볼 겁니다. 수노까지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오늘이랑 다음 시간 정도까지 수노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는 구글에서 나온 플로우라는 걸 해볼 겁니다. 그 플로우라는 거는 영상을 만드는데 특화된 AI예요. 근데 또 이 몇 달 전에 원래 그게 앱이 없었거든요. 앱이 없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베타 버전으로 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해서 사용해보기도 좀 편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 남은 시간들은 채워나갈 겁니다. 우리 수업 나가기 앞서 또 앞에 몇 가지 영상 좀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I 업계에서 제너레이티브 AI, 우리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제너레이티브 AI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지컬 AI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피지컬 AI 쪽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를 맡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피규어라는 회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드렸었죠. 근데 그 미국만큼 또 잘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사실은 거의 1강이라고 봐도 1강은 아니지만 2강 정도 됐죠.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냈는데 이거는 약간 산업용 로봇이라기보다는 정서,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로봇을 냈더라고요. 한번 보실게요. 지구촌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내보는 시간 더블 언박싱입니다. 183cm 후두넘 키에 금태 안경을 낀 남자와 168cm 볼터치가 사랑스러운 금발 여자. 마치 아이돌하고 같은데요. 실제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미테크가 공개한 로봇 U1인데요. 오늘 공식 출시됐습니다. U1의 정체는 감성 반려 로봇, 감정적인 교감에 초점을 맞춘 감성형 휴머노이드입니다. 사전 주문 20일 만에 예약 5,000대를 넘었을 정도로 시장의 관심은 뜨거웠는데요. 오늘 공개된 가격을 보니까 우리 돈 2천만 원대부터 2억 원이 넘는 고급 모델까지 원하는 외모와 성격으로 맞춤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표정과 감정을 읽어내는 교감 능력을 갖췄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真正能够听懂，能够看懂，能够读懂你的。 반려인과의 기억을 저장해서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사실 집안일이나 간병 같은 분야에서 가정용 로봇의 수요가 크지만 기술이 아직 그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능 대신에 정서적인 안정을 내세워서 가정용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로봇에도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는 윤리적인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의 사람 마음을 가르치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기술을 가르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저장성 항저우에 문을 연 휴머노이드 로봇 학교인데요. 기술대학부터 의과대학, 또 예술대학, 체육대학교까지 진짜 대학교 못지않은 4개 학과를 갖췄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할 계획인데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새로 생산되는 로봇들에게
기존 기술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물려주겠다는 구상입니다. 我们也希望通过在这个机器人学校学习了以后，毕业了以后，他能够进入真实的一个工作场景，去解决很多物流的场景下的现实的问题，能够去执行具体的工作任务。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회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는 현장을 하루 10시간, 6일 동안 생중계했는데요. 태블릿 PC 품질 검사를 사람 대신 맡은 로봇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또 운동 경기장에서도 로봇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난주 상하이에서는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페널티킥 대회가 열렸고요. 또 드래곤 보트 경기에는 로봇들이 인간 선수와 한 팀을 이뤄서 함께 노를 젓기도 했습니다. 첨단 기술 자립에 힘쓰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 중국이 앞서가는 비결로 전문가들은 특유의 실전 조기 투입과 저렴한 유지비를 뽑습니다. 마침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피지컬 AI를 내걸었죠. 로봇 애인의 로봇 학교까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더블 언박싱이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그 정서적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로봇까지 중국에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였는데 저는 요 마지막쯤에 나온 대사가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중국이 왜 이렇게 잘할 수 있냐. 물론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투입하는 금액에 비해서 거의 100배 이상 차이나는 R&D 금액을 투입하고 있고요. 물론 인력적인 것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어마어마한 자본 플러스 실전 투기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잘 제대로 안 됐는데 초기에 그냥 투입을 하는 겁니다. 실제 현장 같은 곳들이 작년이었죠. 작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를 열었었어요.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고 그냥 로봇들이 막 했는데 그 로봇 마라톤 대회에서 뭐 실질적으로 하프 마라톤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완주한 로봇은 그 몇백 대 중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막 출발하자마자 막 넘어지고 부서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여드렸을 때 선생님들이 막 웃으신다. 완전 엉망이라고. 역시 뭐 중국 이러면서 완전 엉망이라고 막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한 건 완전 달랐어요. 일단 저렇게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실전에 그렇게 다 투입을 해보는 겁니다. 안 되네? 뭐 때문에 안 됐지? 그걸 다시 고쳐봐야겠다. 이 과정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나라보다 많은 기업들이 많은 자본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가 제대로 안 돼도 일단 시작하고 보더라고요. 또 이거에 지금 뒷부분에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한 뉴스인데 아까 우리 요 전에 봤던 영상에서 보면 AI 로봇 학교를 뭐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로봇 학교에서 로봇들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얘네를 내보낸다. 그 로봇 학교에 관한 우리나라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피지컬 AI 분야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3년 뒤엔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 집게를 들었다 놓고 숟가락을 찾아드는 사람의 손동작을 로봇이 따라합니다. 행동을 학습하는 겁니다. 로봇이 있는 곳은 인공지능 AI가 학습을 위해 만든 가상공간. 이곳에서 다양한 상황을 학습한 뒤 예측과 추론을 통해 알아서 행동하게 됩니다. 피지컬 AI의 핵심은 얼마나 다양하고 정교한 데이터를 학습해 구현할 수 있냐는 것. 현재 시장 주도권은 엔비디아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대부분 엔비디아 학습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맞설 독자적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제조업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술 종속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코스모스 프로젝트는 엔비디아 플러그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조 현장 데이터를 올리는 순간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죠. 정부는 일단 LG전자, 카이스트 등과 함께 2년간 340억 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로봇 학습 가상 공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조, 모빌리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정부 주도로 한 곳에 모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AI에서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기존의 생성형 AI는 10만 년에 달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면 지금의 피지컬 AI는 1만 시간 정도 턱없이 부족한 데이터 숫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을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피지컬 AI를 수출할 수 있는 세계 1강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코스모스 프로젝트라는 게 나옵니다. 코스모스 프로젝트,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프로젝트죠. 제가 설명도 드린 적이 있긴 있었을 텐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경우에 우리 인간처럼 학습을 시키거든요. AI라는 게 컴퓨터나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컵을 들었다 놨다 라는 걸 학습을 할 때 애기한테 어느 정도의 힘을 줘서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들어 올리라고 우리가 한 줄 한 줄 설명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려주죠? 애기한테? 시범을 보여주죠. 우리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잠깐. 그럼 애기는 그걸 보고 따라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AI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걸 많이 보여줘요. 정말 많이. 그리고 많이 보여준 다음에 걔가 그걸 어느 정도 학습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얘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볼 때 이 컵 가지고 한 1000번, 10,000번 연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컵이랑 모양이 좀 달라진다거나 뭐 아니면 무게가 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여기 겉에 이 질감이 좀 달라진다거나에 따라서 로봇이 얘는 너무 잘하는데 이거랑 조금만 바뀌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아주 다양한 걸 들었다 놨다를 충분한 시간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 이런 물리 공간에서 하나하나 다 시켜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시켜보는 겁니다. 그 가상의 공간에서 교육을 해볼 수 있도록 시켜놓은 게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제가 여기 분당복지관까지 출근을 할 때 그 출근 길은 사실 똑같을 거예요. 코스는. 근데 어떤 날은 오늘처럼 비가 오고 어떤 날은 해가 쨍쨍하고 어떤 날은 차가 많고 적고 어떤 날은 사람이 걸어다니고 이런 변수들은 말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물리공간에서 어떻게 다 재현해서 학습을 시키겠냐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상의 공간으로 가상의 공간이지만 거기에 가능한 이런 실제와 비슷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누가? 엔비디아가. 근데 그걸 엔비디아만큼 또 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 쪽은 없던 분야잖아요. 없던 분야고 이제 막 생겨나고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치고 나가냐에 따라서 충분히 선점 효과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미 딱 선점해 놓은 나라가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또 그 제조업 쪽에 데이터가 많은 나라도 없어요. 반도체도 만들면서 그 어떤 그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IT 쪽에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 있고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 만들면서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환경인데 아까처럼 여기 말씀하셨죠. 코스모스라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 학습을 시키면 우리의 데이터가 사실은 코스모스 쪽으로 다 엔비디아 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런 모델을 만드는데 지금 총력을 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도 그 산업부나 과기부 그런 쪽을 협업을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빠르게 아주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질문 있으십니까? 그죠. 엔비디아만큼 잘하는 한국 회사가 없는 리얼월드라고 하더라고요. 거예요. 네. 거기가 그 전 세계 이런 방금 그 가상 공간, 휴머노이드 로봇을 학습시키는 그런 학교 같은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을 이제 만든 거를 내놨는데 전 세계에서 평가를 1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거. 또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우리나라 그 생태계 자체가 좀 척박한데 네. 이런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나라가 환경이 그렇게 척박하지가 않습니다. 아, 척박하기가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도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고 1, 2위를 다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잘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냐는 거죠. 몇 개 없어요. 전 세계 국가들 중에 뭐 한 대여섯 국가 있나요? 자동차를 이 정도로 잘 만드는 나라가? 가운데 그 미국이나 중국에 비교해 볼 때 비교해 볼 때 자본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척박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자본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액션 차이라고. 네네네. 자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미국도 그런 반도체들을 못 만들어서 우리나라한테 대신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기술력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척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금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못 만들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척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생태계 자체가. 그러니까 생태계가. 근데 대신에 그건 맞아요. 그 아까 그 리얼월드라는 그 회사 대표님도 이제 뭐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따로따로 좀 놀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 뭐 산업체들, 회사들, 그리고 그 산업 현장들 이런 것들 좀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데이터를 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해보고 이러기에는 이게 다 합쳐져야 훨씬 더 시너지가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부 측에서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정부 측에서도 오케이 그럼 우리 산업부랑 과기부 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돕겠다. 이거 원팀으로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도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떤 나라가 최고로 잘 만들어서 선전 효과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척 분야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이제 제미나이를 우리 갤럭시에다가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제미나이 한번 볼게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일단은 제미나이를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제미나이를 따로 눌러서 실행하지 않을 거고 이 기능은 핸즈프리라고 해요. 핸즈프리. 핸즈프리라는 게 뭐냐면 손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뭘로 하겠다? 말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운전 같은 거 할 때 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혹은 무거운 짐 같은 걸 양손으로 다 들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손이 없는 경우에 말로 하겠다. 말로. 어떤 걸 해볼 거냐? 얘를 그냥 부르는 겁니다. Hey Google. 제가 불러봤더니 밑에서 제미나이가 튀어나온 겁니다. 제미나이가 튀어나와서 근데 우리가 말로 할 거잖아요. 말로 할 거니까 얘를 부르자마자 알아서 마이크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알아서 마이크 기능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마이크 제가 끈 거예요. 알아서 마이크 기능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걸 얘한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뭘 말해볼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손 있고 오른손이 지금 뭘 들고 있어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처럼 지금. 이런 경우에 내가 핸드폰만 들고 카메라를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손이 안 닿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Hey Google
카메라 앱 좀 실행해줘. 네, 카메라를 열게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 앱이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죠. 혹은 촬영까지는 안 돼요. 요거 하나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걸 알고 계셔야냐면 뭐를 열어줘, 뭐를 보내줘까지 괜찮은데 내가 이 앱을 열고 나서는 내가 뭘 해야 돼요. 혹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이 구글, 오늘 저녁 6시에 가족과 식사 캘린더에 추가해줘. 오늘 저녁 6시에 가족과 식사 일정을 했어요? 캘린더에 추가했습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캘린더에 보니까 6시에 가족과 식사 추가됐네요. 그죠? 혹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이 구글, 마누라한테 문자 좀 보내줘. 마누라님에게 보낼 메시지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나 지금 수업 중, 연습 중. 네, 마누라님에게 다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지금 수업 중 연습 중. 보내도 될까요? 보내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갤럭시 안에 있는 기본 앱들 있죠. 문자, 전화, 알람, 캘린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말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전자기기와 말로 대화하는 걸 익숙해지시라고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요. 이미 많은 부분이 되고. 이해되십니까? 카톡은 실행까지만 되고 카톡 보내기는 안 돼요. 왜냐면 카톡은 이 갤럭시의 기본 앱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헤이 구글, 헤이 구글, 네이버 앱 좀 열어줘. 그럼 네이버 앱이 켜져요. 근데 여기서 이 검색은 내가 하긴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키는 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헤이 구글 했는데 지금 선생님 핸드폰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죠. 아무런 반응이 없죠, 당연히. 왜? 제 목소리잖아요. 아무 목소리에나 핸드폰이 다 반응하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는 내 목소리에만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목소리, 선생님들 각각의 목소리를 선생님들 각각의 핸드폰에 학습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 방법 제가 여기다 우리 다 찍고 있으니까 지금 뭐 적어도 두시고 하시겠지만은 나가시면 또 까먹으실 테니까 유튜브 보고 다시 한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리 가까이다 대고 이렇게 해도 조금 다른 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온전치 못하게 학습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시고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학습시키시면 돼요. 잘 안 되면.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학습을 시켜볼 건데 일단 다 모두 닫기 다 해주시고요. 모두 닫기 다 해주시고 설정 켜보겠습니다. 설정. 톱니바퀴 모양 설정 열어보시겠습니다. 설정 다 열어주셨나요? 네, 설정 다 열어주셨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보면 구글 서비스라고 있을 겁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구글 서비스라고 있을 겁니다. 구글 서비스 다 열어주시고요. 네, 다 찾으셨으면 위쪽에 추천 모든 서비스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 모든 서비스 눌러주세요. 제가 설명 쭉 드리고 안 되시는 분 제가 따로 가서 도와드릴게요. 자, 모든 서비스 누르셨습니까?
네, 모든 서비스 누르셨으면 아래로 또 쭉 천천히 내려가 보시면 검색 어시스턴트 및 보이스, 검색 어시스턴트 및 보이스라고 있을 거예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검색 어시스턴트 및 보이스, 검색 어시스턴트 및 보이스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제 제미나이 있을 겁니다. 제미나이 눌러주시고요. 안 되시는 분은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끝나고 도와드릴게요. 자, 제미나이 눌러주셨어요? 네네네. 제미나이 누르셨으면 아래쪽에 보면 제미나이와 핸즈프리로 대화하기라고 있을 거예요. 제미나이와 핸즈프리로 대화하기. 자, 제미나이와 핸즈프리로 대화하기 눌러주시고요. 제미나이와 핸즈프리로 대화하기. 다 눌러주셨나요? 네, 다 눌러주셨으면 여기서 이제 지금 맨 위에 헤이 구글 한 다음에 그게 오른쪽으로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미 학습을 시키신 분들은 그게 활성화가 돼 있고 아마 밑에 보이스 매치 모델 다시 학습시키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기존에 학습을 시키셨던 분들은, 안 시키셨던 분들은 애초에 이 헤이 구글이 이 동그라미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비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일 겁니다. 네, 근데 오른쪽으로 할 건데 그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업데이트 뭐 이렇게 될 건데 요거 뭐 더보기 한 다음에 동의까지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보세요, 선생님들.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따옴표가 생기고요. 여기 따옴표 있죠.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잘 갖다 대고 읽으시면 돼요. 뭐냐면 오케이 구글 감사 인사 쓰는 걸 도와줘. 그럼 그 다음 게 또 나와요. 그럼 그 다음 걸 또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구글 내일 날씨 어때? 헤이 구글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해줘. 헤이 구글 5분 타이머 맞춰줘. 이러면 학습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완료까지 해주시면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이제 싹 다 끄고 학습을 다 마치셨으면 그 다음에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헤이 구글. 잘 튀어나오죠. 그죠? 이렇게 학습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많이 계시니까 너무 크게 말씀 안 하셔도 돼. 얘를 가까이 잘 갖다 대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말씀 조근조근 하셔도 충분히 학습하거든요. 그 다음에 했는데 잘 안 되시면 댁에 가셔서 한 번 더 방금 같은 코스를 밟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해보세요. 지금 제미나이 얘를 부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을 쓰지 않고 그냥 제미나이를 실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을 쓰지 않고 제미나이를 실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랑 방금 왔다 갔다 말하고 대화한 것들 있죠? 그거는 제미나이의 이전 대화 목록에 다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냥 막 손만 안 썼을 뿐이고 그냥 제미나이를 실행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생각 다시 앞에 보세요. 지금 잠깐 꺼주세요. 잠깐 꺼주시고 우리가 지금 뭐 얘한테 얘기를 말로 해서 얘가 뭘 해줄까요? 하는데 그거를 해줄까요? 하기 전에 뭐 나중에 또는 뭐 연결 이렇게 뜰 수 있어요. 그 워크스페이스랑 연결 이런 게 뭐냐면 제미나이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제미나이한테 카메라 실행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한이 없으면 얘가 카메라를 못 열어요. 내가 얘한테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얘가 문자, 연락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그럼 얘가 문자를 못 보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연결을 눌러주셔야 돼요. 연결을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얘가 그거에 대한 권한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이 가능해서 이제 연락처에 접근해서 거기서 누구누구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이 음량 버튼을 좀 작게 해두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한테 문자 보내줘 하잖아요. 뭐뭐라고 보내줘, 문자 보내줘 하면은 얘가 누구누구한테 문자를 뭐라고 보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얘가 말로 할 거라고. 그러면 뭐뭐라고 보내줘 하면은 얘가 뭐뭐뭐라고 보내도 될까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내줘 하면 그때 최종적으로 보내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얘가 내가 누구누구한테 문자 보내줘 하면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문자 보낼까요를 마지막에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보낼까요? 하면은 아니 A라고 보내지 말고 B라고 보내줘 라고 하면 얘가 그걸 고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세요? 근데 이게요, 선생님들이 이때까지 안 쓰셨던 기능이기 때문에 익숙치 않으셔서 나가시게 되면 안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적으로 한번 써봐야지 하고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조금 습관화 들이셔야 됩니다. 해보면 편해요. 해보면 편해요. 몰라서 안 썼던 거지 해보면 편해요. 아시겠죠? 그 지금 전화 걸어줘도 되죠? 네, 전화 걸어주죠. 네. 그 지금 이거 설치하는 거군요. 설치요? 지금 이거 학습시키는 거네. 목소리 학습시키는 거네. 이거를 이렇게 프린트 물리 아 그거 제가 PPT로 띄워드릴 거예요. 그 카톡에 넣어드릴 거예요. 그 숫자를.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도 지금 다 이게 촬영이 된 거예요. 유튜브 보셔도 되고 제가 카톡에 넣어드린 거 보셔도 돼요. 아니 이거 왜 하냐면 친구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카톡에 넣어드릴게요. 그거 그대로 보내주세요.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너무 유용한 기능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다 설정 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 내 목소리를 학습을 시킨 거죠. 한 번만 하면. 네, 한 번만 하면 돼요. 네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말이야 감기가 들어가지고 네. 목소리가 변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학습시키셔야죠. 못 알아들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목소리가 바뀌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학습시키시면 돼요. 네. 방금 한 거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모델 다시 학습시키기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기 걸려서 그때 목이 잠겼을 때 얘가 인식 못해요. 목소리가 바뀌면 그럴 수 있죠. 또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지금 47분인데 10분간 쉬고 11시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